하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유튜브에서 만난 전문의 심영기 원장입니다. 오늘은 글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잘 이해가 안 되실 거고 생소한 단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요즘에 의학계에서는 이제 치매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고 또 알츠하이머가 치매고 파킨슨 환자들 그다음에 뇌병변으로 인한 질환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글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면 이해가 좀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글림프 시스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너무 어렵다. 의학적인 용어로. 뭐 저도 이 글림프 시스템에 대한 개념이 나온 게 지금 한 13년 정도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의사분들도 좀 연세 드신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분야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신경과라든지 뭐 뇌 기능에 대해서 연구하시는 선생님들은 다 알지만 대부분은 좀 생소한 단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부탁드릴게요. 네, 저를 간단히 소개시켜 드리면 성형외과 전문의고 1995년도에 하지정맥류 우리나라 개원가에선 최초로 했고 2000년도에 중국 대련에 진출해서 대련에서 하지정맥류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제인 LQ요법은 2017년도에 개발을 했고요. 제가 지금 현재 주로 진료하는 건 하지정맥류, 림프부종, 난치병 이런 질환들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 환자분들도 이제 가끔 자주 오시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좀 도와드릴까 생각하고 이제 오늘 글림프 시스템에 대해서 잠시 도움이 될 수 있는 말씀을 좀 드려볼까 해서 시작한 겁니다. 우리 뇌는 그 CSF라고 해서 뇌척수액이 물로 이렇게 차 있습니다, 항상. 그래서 가운데 파란 데 보면은 거기에 이제 뇌척수액 주로 만드는 데고 그 뇌척수액이 계속 순환을 해요. 근데 순환 조정하는 그 밸브가 있는데 그거를 아쿠아포린 4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게 이제 밸브 조정을 하는 거다. 이 정도만 아시면 충분할 것 같고 이 뇌척수액의 기능은 우리 몸에 이게 뇌가 굉장히 무겁거든요. 1,400g이에요. 1.4kg 정도 되는데 우리가 이렇게 고개 돌리고 이럴 땐 잘 못 느껴요. 왜 그러냐면 부력 때문에 순 무게는 50g 정도밖에 못 느낀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물이 차 있으니까 두개골이 손상을 입더라도 보호하는 역할이 있고 그리고 향상성,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있고 그리고 뇌척수액을 통해서 폐기물이 제거되는 그런 네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그 심장이 맥박을 띄면서 맥박을 띄면서 하면은 뇌척수액도 이제 저기 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가운데가 그 이제 주로 만드는 이게 심장 뛰는 것 때문에 여기까지 지금 영향을 끼쳐서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뛰고 있다는. 네, 야, 뇌척수액도 같이 거의 그 심장 뛰는 것과 같은 속도로 예. 순환이 이루어지는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가 이제 그 혈관이 아니고 뇌척 그거거든요. 코로이드 프로세스라고 해서 그 뇌척수액이 많이 모여 있는 부분이고 거기서 생산이 많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MRI로 이 기능 MRI라고 그래서 펑셔널 MRI로 찍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순환이 되는 걸 보여주는 거죠. 네. 네. 심장처럼 막 뛰고 네, 있네요. 맞습니다. 야. 네, 그래서 뇌가 우리 몸에서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네. 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시로 이렇게 순환을 해서 영양물도 공급하고 노폐물도 제거를 해야 됩니다. 네. 네,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글림프라는 게 말이 어려운데 그 글림프는 그리알셀 신경교세포하고 림파틱스 림프계가 합쳐진 합성어예요. 글림프가. 그래서 쉽게 그냥 이해하시려면은 뇌의 노폐물 제거 시스템이다. 네. 뭐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청소하는 데다, 물 청소하는 데다 이렇게 하기에 글림프 시스템이다. 그래서 중요한 기능은 노폐물을 제거하고 뇌척수액 순환을 촉진시키고 신경세포 대사 부산물 그러니까 쓰레기죠, 그죠? 쓰레기를 청소하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이 수면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데요. 깊은 잠을 잘 자면은 특히 청소가 잘 일어나요. 이게 우리 야밤에도 이렇게 청소하는 분들이 대낮에 막 일할 때 막 비질하고 쓰레기질하기 힘드니까 밤중에 우리 병원도 밤에 이제 우리 청소하는 여사님을 모셔다가 청소를 시키는데 이 여사님 보통 밤 9시, 10시에 오셔서 청소를 싹 하고 가세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면 깨끗하잖아요. 우리 이 뇌도 잠을 깊게 잘 때 이렇게 청소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그 청소가 안 돼갖고 지저분해지면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 인지 기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이 뇌신경이 퇴행성 질환으로 이제 갈 위험이 되게 많아져요. 그게 뭐냐면 알츠하이머, 파킨슨, 치매, 외상성 뇌손상 후 뇌가 이제 부었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잘 못 주무시면은 이게 잠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과 1학년 때 내과 본과 1학년은 기초학이고 본과 2학년 때가 3학년 때 내과 그 정년 퇴직하시는 교수님 계세요. 이상영 교수님이 기억나는데 머리가 저처럼 이제 그때 허였어요. 오셔갖고 니네들이 평생 의사 생활할 건데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대학 다닐 때는 의과대학 다닐 때는 CT, MRI도 없었고 엑스레이만 있을 때요. 환자들 진찰할 때 4가지를 꼭 물어봐라. 자, 우선 잘 먹냐? 그다음에 잘 싸냐? 그다음에 잘 자냐? 이게 이제 오늘 잘 자는 게 여기 글림프하고 굉장히 관계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잘 하냐? 그래서 이제 잘 하는 건 비뇨기과 선생님들이 이제 잘 얘기를 하겠죠. 그 얘기. 네, 산부인과 선생님이란데 잘 하는 거는 이제 그런 계통의 얘기고요. 그래서 치매하고 잘 못 주무시면 그 치매가 잘 걸린다. 그래서 깊은 잠이 중요하다. 그래서 슬라이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보면은 글림프계의 치매 관련성이 이 노폐물을 제거가 안 되니까 그런데 그 치매 원인이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그 타우 단백질 이런 것이 독성 물질이야. 단백질 계통인데 이게 쌓이니까 이 뇌세포 기능을 못해서 이제 치매 걸린다. 그러니까 치매 걸리면 답답한 거죠. 아들이 갔는데 누구세요? 어머니가 치매 걸리고 못 알아보고 그러시면 굉장히 서운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뇌 기능이 떨어지니까는 치매 유발 가능성이 증가되고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면 치매 잘 걸리고 연구를 했더니 쥐에도 치매가 걸리더라. 그리고 빨리 늙더라. 이런 게 이제 글림프 계통입니다. 다음. 그래서 대표 연구 사례는 이게 이제 2012년도에 입증을 한 논문이 처음 나온 거야. 글림프 뇌에는 워낙에 그 림프 계통이 없다. 그냥 뇌척수액만으로 다 순환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밝혀진 거예요. 2012년도에.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고 박사님이 또 그걸 밝혀냈고요. 고 박사님은 이제 이 목 있는 대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온다. 그걸 이제 경로를 제시를 해주신 거고 그렇습니다. 다음. 글림프계가 이제 왜 기능이 떨어지냐면 제일 큰 게 첫 번째 나오는 게 깊은 잠을 잘 못 자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 들고 왜냐하면 이제 세포도 늙으니까 노화가 되고 그다음에 대사질환인 고혈압, 당뇨는 만병의 근원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뇌를 다쳤거나 만성염증이 있을 때 기능이 떨어진다. 다음. 치매 예방을 위해서는 잘 자야 돼. 그리고 옆으로 누워서 자고 적절하게 운동하고 물을 많이 드시고 미세전류요법, 뭐 고준파 이런 것들이 이제 글림프계에 도움이 된다. 그다음에 지중해식 식단이라든지 케톤 다이어트를 하면 도움이 될 수 있다. 타우 단백질 제거 방법은 뭐가 있을까? 아밀로이드 베타 항체 이런 게 이제 여러 군데서 이제 많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약물 치료가 있어요. 레카네밥, 도나네밥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타우를 없애주는 약들이 있는데 표적 항체 계통이거든요. 근데 효과는 아직은 잘 모른다. 그래서 이제 약으로 치매가 치료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인식을 하시면 되고 답답하니까 의사들도 처방하고 환자들도 먹지만 효과를 기대하기는 힘들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전자 치료가 있는데 크리스프하고 그다음에 면역세포 기반의 치료로 미세 악교세포라 마이크로그리아를 조절하는 노폐물 청소 능력 강화 이것도 다 현재는
연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크리스퍼 같은 거 유전자 잘라 갖고 붙이는 건데요. 요거는 모 국에서 모 나라에서 이거를 단체로 실험했는데 50명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뭐 확실한 치료법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참고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다음 슬라이드. 엘큐요법. 그러면 제가 개발한 엘큐요법은 그럼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이제 살펴봤더니 엘큐요법은 이 고전압 미세전류로서 이제 미세 림프 흐름을 좋게 해주는 거 확실해요. 그 다음에 글림프계에 그 이렇게 순환하는 거를 증가시키고 뇌 노폐물 배출에 간접적으로 기여가 가능하다. 이제 이론적으로는 그렇고요. 다음 슬라이드. 그래서 이 림프 해독도 이제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해갖고 림프 해독은 이제 림프를 빼주는 거죠. 뇌 독성 물질을 제거해 주는 거. 왜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냐 하면은 뇌하고 척수 속에는 뭐가 있냐면 뇌혈관 장벽이라는 게 있어서 마음 놓고 물질이 들락날락 못하고 아주 철벽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오더라도 쉽게 뇌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장벽이 있어갖고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계속 연구 중에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통과를 시켜서 노폐물을 빨리 빼줄까 많은 학자분들이 연구를 하고 있지만 아직 정답은 못 찾았고요. 그러나 이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전신적으로 림프 해독을 하면 몸에 있는 림프 찌꺼기 농도가 낮아지니까 삼투압 현상으로 좀 더 빠지지 않겠는가. 그리고 경부 림프절, 여기에 경부리 이 목에 있는 림프절을 자꾸 이렇게 자극을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두피 마사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마사지가 별거 아닌 것 같아도 림프 순환에 굉장히 도움을 줄 수 있다. 그게 림프 해독을 하면서 같이 하시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문제는 깊은 잠을 자야 된다는데 어떻게 하면 잘 잡니까? 불면증 환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요즘에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정답은 없어요. 요새 수면 클리닉도 많이 생겼는데 정답은 없는데 수면 위생을 개선하는 방법을 조금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를 다시 보여주시면 취침 기상을 일정하게 규칙적으로 유지를 해주는 게 좋고 그리고 침실은 어둡고 조용하게 하고 그리고 실내 온도 18도에서 21도로 유지하고 침대는 수면 전용 공간으로 이렇게 해서 복잡하지 않게 텔레비전이라든지 핸드폰 이런 사용은 좀 가급적 안 하고 그냥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주변 환경을 정리하시고요. 그다음에 먹는 거는 자기 전 3시간에는 아무것도 안 먹고 금식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그리고 커피 한 잔만 먹으면 못 주무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이나 니코틴, 담배 피는 거 이런 거를 좀 그래서 에너지 음료라든지 초콜릿 같은 거 이제 피하는 게 좋고 술 먹으면 잠이 잘 온다. 그게 아니거든요. 깊은 수면을 방해하니까 잠은 빨리 들지만 중간에 자주 깨게 만드니까 술도 금주, 금연, 커피 이런 거 안 드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이제 다 또 슬라이드 보여주시면은 요새는 디지털 디톡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그 핸드폰 보고 정신없잖아요. 핸드폰 보면 어디서든지 보죠. 그리고 그게 없으면 생활이 안 됩니다. 그래서 스마트폰 텔레비전 화면은 블루라이트로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하기 때문에 멜라토닌 수면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로 디톡스하자. 그러니까 이런 텔레비전이라든지 스마트폰을 가급적 적게 저거 하고 그다음 반신욕이 도움이 돼. 따뜻한 물로 조격 또는 반신욕을 하고 주무셔라. 할 때는 한 20분 내지 30분 정도 하면 혈액 순환에도 좋고 이제 이 림프 해독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스트레칭 요가 정도 하시고 명상하시고 복식 호흡하는 게 좋고 그다음에 식품으로는 이제 닥터 한스의 한 박사님 전문이신데 트립토판이 많은 식품을 섭취해서 바나나나 우유나 견과류, 귀리 이런 것들이 멜라토닌을 만드는 전구 물질이기 때문에 바나나, 우유, 견과류 이런 게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 보조 영양제로 멜라토닌, 마그네슘, 가바, 엘티아닌, CBD 오일 이런 거는 이제 CBD 오일은 처방이 좀 있어야 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주로 영양제로 좀 들어주시는 게 좀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제가 권장드리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 수면할 때 이렇게 또 우리 그 명상음악 비슷한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녹음해놨다가 아주 잔잔하게 틀어놓다든지, 그다음에 파도 소리, 빗소리 이런 게 오면은 이렇게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하니까 그런 거를 이렇게 아주 녹음을 해놨다가 살짝 틀어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수면 유도를 하는 앱이 이제 뭐 슬립 사이클, 레인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런 거 앱을 찾아서 틀어놓으신 것도 도움이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예. 네. 그래서 림프를 해독을 해주는데 뇌를 해주는 게 쉽지는 않은 게 뇌혈관 장벽이 있어서 그렇지만,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목 있는데 림프 마사지를 하시고, 근막을, 머리도 조금 이렇게 두피 마사지도 하시고, 귀 밑에서 빗장뼈까지 이렇게 쭉 림프 흐름을 유도를 시켜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엘큐요법은 이제 고전한 미세전류로 일주일에 한 번이나 2번 정도 이렇게 림프 순환 좋게 전기 치료 받으시고, 림프 해독해서 땀 배출하시고, 그 다음에 케톤 식단을 병행을 해주시는 게 뇌대사에 개선되고 염증이 좋아지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보조요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면증 치료가 그럼 과연 되느냐? 이거는 이제 이론적으로 엘큐어요법이에요. 엘큐어는 이제 미세전류 치료죠. 이게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가 되고, 오늘도 그 이제 손 빨개져서 온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 교감 신경이 활성화된 거거든요. 그러면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켜주면은 좋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제가 설명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림프 찌꺼기 이온 분해를 하니까 더 알갱이가 작아져서 잘 배출될 것이다. 그 다음에 뇌 전도, 그러니까 이 뇌파라든지 전기 흐름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글림프에 대한 정리를 해드렸고, 깊은 수면을 자기 위해서는 좋은 수면 환경을 만들고 좋은 영양식, 또 멜라토닌 같은 영양제 드시고 이런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